안녕하세요. 종목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많은 분들께서 연초부터 최근 한 9월까지만 해도 수익률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요. 좋은 결과 냈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두 번째 조정 들어갈 때 한번 들어가 볼만 했더니 결국은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또 지금 조정의 사유가 이렇게 깊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들인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말이 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훼손됐거나 기대치보다 못했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또 YY 성장은 계속 유지했으나 분기 예상 컨센서스보다 못하게 나온 실적,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한번 다시 들어가서 잡아줘야 될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매수를 꼭 들어갈 생각입니다. 왜요? 장기 전망은 좋잖아요. 앞으로 발전 설비, 전력 인프라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거 이런 것들 있죠. 풍력 설비라든지 재생 이런 쪽에서 조금 사업성이 뒤로 미뤄진 건 있으나, 적어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과도한 설비 경쟁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걸 생산해낼 수 있는 회사들은 많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향후에 조금 우리가 수급 환경이라든지 투심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때가 온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제가 LS 일렉트릭 두 개 동시에 이야기 드렸는데, H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초고전압 설비 부분에서 조금 단가가 많이 잘 나와서 수익성이 좀 나와서 주가는 좀 방어를 했지만,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야 되자, 이건 좀 말이 되지 않고요. 쏠림 현상이 발생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지수가 반등 여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주봉이 양봉 전환할 때까지 절대 손대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이때 이 모습 정도는 나타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주 연속 양봉이 좀 나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계속해서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적어도 지금 선물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적어도 말입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하방으로 포지션이 상당히 강하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유념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투자할 때는 아니죠. 한다고 하면 인버스 투자가 더 맞지 않나, 단기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하고 내일만큼은 말입니다. 자, 단기적인 이야기 드린 거고요. 단기적인 투자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내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주봉이 양봉되지 않으면 매수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 한 달 내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지금 요번 주 지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리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영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주가 조정 사유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야지 다음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북미 매출 같은 경우는 크게 줄어든 게 없습니다. 북미가 18% 정도고요. 국내에서 48%인데, 이 48%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화 설비 부분 투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공장 증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매출 인식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들은 중국하고 동남아에서 건설 지표가 좀 많이 악화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라고 합니다. 참 아쉬운 거는 중국에서 꽤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와서 중국에서 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 컨센서스가 831억 원인데 7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뒤에 제가 포워드 가이던스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전쟁, 분쟁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나타나는 요소들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얘기 드리지만 LS 일렉트릭의 주가 조정은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력기기, 전력인프라, 공정자동화, 신재생, 이렇게 크게 네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력기기 부분은 중국의 동남아 이쪽에 공장하는 것들이 조금 이연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전력 인프라 부분은 미국 관련된 것들이죠. 인프라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수주량도 괜찮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뭐 좀 문제된 것들이 공정자도하고 신재생 에너지 그쪽에서 매출이 좀 빠졌는데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조금 프로젝트가 이연된 부분도 있고 또 미금도 태양광 프로젝트 매출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 볼틀리 ESS 프로젝트 그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 매출액이 많이 좀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반도체 업황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요.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차후적으로 매출 나올 만한 곳들이 뭐냐라고 하면 LS E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수주액이 한 1조 원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신규 멕시코 공장 조기 가동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내년도 매출도 크게 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금리 인상 부분에 조금 영향을 받는 것들은 존재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이렇게 증설을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면 조금 취소하는 프로젝트들도 나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LS 일렉트릭 리포트 드렸던 내용은 대단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재생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더 발생된 부분, 이 부분만 조금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것이 이렇게 주가 조정을 갖다가 크게 받아야 될 문제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6만원대로 가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환경과 대응 능력. 한번 전력 인프라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수주량 좋고요. 대만 내 도시철도 관련된 대규모 전력 시스템도 수주가 됐고요. 뭐 한정형 변전소 수주 증가 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북미 관련돼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대 HD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초고압 변압기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비중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전압 위주의 설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고전압 설비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켜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대응을 좀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은 조금 더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올해죠. 이 쿼터에서 1000억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가 쫙 잘 갈 거다라고 했는데 기존 컨센서스보다 조금 빠진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요. 내년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살펴보면 크게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은요. 매출액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연초에 거래하셨던 분들 같으면 주가가 연초가 정도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그 정도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앞으로 발전 설비 이런 수요는 상당히 좋으니까요. 그런 틈을 타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2022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도 2022년 정도 주가를 훼손할 만한 이유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자 5만 원 정도 때 들어간다. 뭐 6만 원이다 라고 하면 아주 낮은 구간이고 그러면 2023년도 2쿼터, 3쿼터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 적어도 전에처럼 높은 구간, 한 적어도 8만원, 9만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주가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서 뭐만 있을 분들, 뭐만 있을겠습니까? 약간 매물이 중간중간 출현되는 그런 구간만 존재하겠죠. 차트 보면서 투자에 관련된 거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초가 우리가 보면 47,000원에서 5만원 요 사이 정도가 가격입니다. 이때 가격까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더 밑으로 매물 나올 만한 가격은 없어요. 왜 2022년도 때 주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았을 텐데 자 그쯤 되면 저는 매수 잡아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빠지려면 더 빠져버려라 욕도 나오는 판에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너무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 던지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하지만 자, 낮은 구간에서 받아내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사이에서 요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백투노멀 요 구간만 즐길 수 있는 걸 내년도에 즐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점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번 거래해 봤잖아요.
우리가 전에 한 5만원대부터 10만원까지 주가를 상승하는 것도 즐겨온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한 5만원 정도 6만원 들어가면 9만원 정도까지 한번 즐겨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황이나 두심이 환경이 변화돼야 되는데요. 이것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내년 1월달쯤에 아마 매수하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진 거 확 더 조져버리는 것이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쯤에서 한번 다시 잡자 실적과 이런 것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때 조금 물려서 이때 정리해 버렸는데요. 두 번째 정리할 때 조금 손절을 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열심히 노력했는데 100% 수익 난 줄 알았더니 결국 한 70%밖에 수익이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략을 잡아서 올해 못마땅했던 마무리 내년 초에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생각 잘 정리하셔서 공략 시점과 포인트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